네, 안녕하세요. 일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신입니다. 다들 초반부에 이렇게 뭘 넣던데 저도 뭐 하나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어색합니다. 대학교를 27에 졸업을 하고 27살 5월경에 시흥공단에 있는 회사를 입사를 했었는데 자취 생활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서울에서 지금 원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하고 쌓았던 자그마한 팁 같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직장에서 제가 살았던 집은 월세였습니다. 원룸에 한 6평 정도 되는 크기에 월세는 한 달에 27만원을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월세 생활을 1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상경하여서 이직을 하고 지금은 현재 서울에 있는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에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처음 사회초년생들은 월세를 살아야 될지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짧지만 월세, 전세, 월세 1년을 살아왔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년을 이제 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사회초년생은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현저히 부족하죠. 저 같은 경우에서도 그랬었고, 27살에 아무것도 몰랐던 때에는 그저 그냥 제가 받는 월급에서 일부를 월세로 내고 월세로 살아가는 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정확한 어떤 금융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돈이 없으면 월세를 가야 되는 게 하나 이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결론적으로 저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일단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4.5평의 정말 작은 원룸이에요. 전세 보증금은 6천입니다. 그리고 시흥시에 살았던 그 월세 집은 보증금 500에 월세 26만원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세는 전세금 6천이지만 보통 직장인들의 경우 신용 등급이 그렇게 낮지 않는 이상 은행에서는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보증금 전체 금액의 80%를 지급을 해줘요. 일반적인 경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높지도 않지만 6천만원에 80%인 4,800만원을 전세 대출 이자를 끼고 여기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시흥에서 살았던 그 집은 6평대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크긴 하죠. 하지만 이 전세집을 살면서 그 4,800만원 원금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12만원 정도 지금 제가 지급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시흥에서 살았던 그 집, 그 월세집에서 나가는 돈은 한 달에 26만원, 7만원이었어요. 비교를 해보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거의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이 훨씬 세이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출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제가 떠안아야 되는 빚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막상 1년을 살아보니까 이 대출이라는 게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되게 큰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국한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제가 한 달에 내는 이자는 원금의 3.14%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온 정책 중에 하나인 1.2%의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금을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내고 있는 3.14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다. 그러면 1억에 1.2%면 120만 원이죠. 그럼 이거를 12로 나누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제가 내고 있는 대출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이 훨씬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월세와 비교했을 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지금 현재 적금이 아닌 이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을 이자와 같이 함께 매달 갚아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제 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전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약 기간이 최소 2년, 그 이후에는 연장을 하는 거는 자유롭게 이제 유동적으로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2년 동안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간다면 2년 뒤에 제 손해는 그 해당 제가 갚아 나간 금액의 목돈을 제가 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금이랑은 같은 의미일 수 있는, 지금 현 적금 이자보다 이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금을 갚아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원금을 갚게 되면은 추후에 소득공제, 저희 연말정산 때 이 원금 갚아 나간 돈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줘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 300만 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은행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이 맞을까요? 자기가 잘 생각을 해서 정말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전혀 부담될 게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경험상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어느덧 유튜브를 시작한 지 5일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 구독자 그리고 조회수를 계속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또 조회수 하나라도 더 올랐을까? 구독자분들이 한 명이라도 늘었을까? 이거를 습관적으로 계속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골머리 아픈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많은 되게 좋은 그런 바이브를 지금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흥미로운 영역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정말 무의미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몸이 힘들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그냥 축 처져가지고 쉬게 되는, 그러다 자고 다음날 다시 또 일 나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루틴이었는데, 지금은 이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되고 제 채널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나아갈 수 있을까, 채널에 대한 방향성을 자꾸 고민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그리고 소중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배워야 될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편집하는 이런 기술들도 너무 부족하고요. 아직 5일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부터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늘지?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늘지? 이런 거에 대한 초조함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여튼 전 앞으로도 꾸준히 제 영상을 올릴 거고요.
미미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혹은 제가 경험한 그런 정보들을,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